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홈쇼핑 5부. 아, 여기 있는 내 여자친구야. 안 그래도 어제 주소 보다가 깜짝 놀랐어. 급기야 상우는 해옥을 남자들에게 소개시켜주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첫인사가 오랜만이네 혹은 여긴 어쩐 일이야로 시작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우연히 만난 지인은 아닌 모양이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친구는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이야. 해오가 인사해. 상우가 해옥에게 말했다. 해옥이 멍한 표정으로 후벅 인사를 했다. 남자들도 인사를 했다. 그다지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해옥은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듯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서둘러 계단을 올랐다. 상우와 남자의 대화 소리가 담배 연기처럼 해옥의 뒤를 따라왔다. 카세트 테이프를 감을 때처럼 윙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해옥이 문을 열자 그제야 상우는 계단을 뛰어올랐다. 해옥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였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 한다면 아예 이실직고 하는 꼴이라는 생각에 해옥은 상우를 집으로 들였다. 담배 때문에 그랬어? 상우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그러자 먼저 들어가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은 해옥이 대답했다. 난 화생방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 상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이제 얘기해봐. 어제 봤다는 게 뭐야? 너부터 얘기해봐.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한 거야? 커피? 녹차? 상우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커피. 그냥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 나를 못 잊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냥. 해옥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타는데 집중했다. 태연한 척 했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 중이었다. 불편하니까 이만 나가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무슨 관계야? 상우가 소파 곳곳을 두리번거리며 대답했다. 아,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옳지, 찾았다. 같이 일을 한다고? 글은 이제 안 쓰기로 한 거야? 써야지, 왜 안 써. 그런데 글만 써서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고. 상우의 손이 자신의 정면을 향했다. 손 바깥으로 시커멓고 길쭉한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해옥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해옥이 들고 있던 티스푼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TV에서 딸깍하는 효과음이 났다. 해옥은 뛰었다. 개구리처럼 펄쩍펄쩍. 상우는 그런 해옥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고장나서 시끄럽단 말이야. 채널 숫자가 송출되기 전에 해옥은 전원을 누르는데 성공했다. 낙하하는 롤러코스터 안에서 억지로 입을 가린 여자처럼 TV는 짧은 비명을 내고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옥은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비록 마음뿐이지만. 예민한 건 여전하네. 심드렁하게 말을 던지고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식탁으로 다가가 해옥이 타놓은 커피 한 잔을 음미하기 시작했다. 해옥은 상우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무슨 일 하는데? 해옥이 상우 앞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다. 수전증 있었어? 커피 쏟겠다. 그냥 뭐 쇼핑몰 같은 거. 야, 진짜 쏟겠다. 상우가 손을 뻗어 해옥의 커피잔을 잡았다. 해옥은 억지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상우의 손을 빌려 잔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수많은 파편들로 핑핑 돌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내보낼까 하는 것들이었다. 무슨 쇼핑몰인데? 그냥 조금 마니악한 물건들 파는 데인데 깊게 알 필요 없어. 상우가 해옥의 눈을 피했다. 넌 꼭 그러더라. 새벽 2시에 노래방에 가서 여자 끼고 술 먹은 것도 내가 알 필요 없었던 거겠지?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옥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치며 일어났다. 아, 됐어. 너랑 길게 얘기해봐야 좋을 거 없는 것 같다. 이만 가졌으면 하는데. 항상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여자 끼고 놀았던 건 내 친구들이었다고 몇 번을 얘기해. 그래. 새벽 2시에 노래방 간 건 잘한 거지. 상우가 한숨을 푹 쉬었다. 해옥은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커피 잔을 들고 등을 돌렸다. 속으로는 잘 풀려간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성격 하나는 진짜 못 갔다. 헤어지길 잘했지. 상우의 빈정거림에도 해옥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꾸했다. 그래, 다음엔 못 같지 않는 년 만나길 빌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확히 말하면 상우의 짧은 한숨이 서너 번 흘렀다. 이윽고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해옥은 곁눈질로 뒤를 보았다. 하나만 물어보자. 전화는 왜 걸었어? 삭제하려다가 잘못 누른 거야. 해옥이 뒤로 돌아 팔짱을 꼈다. 상우가 표정 없이 웃으며 말했다. 대단한데 너 조금 생뚱맞은 거 알아? 아무튼 갈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면서 상우가 몸을 돌렸다. 해옥은 말없이 상우의 뒷모습만 쳐다보았다. 진동장치 스위치라도 올라간 듯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상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발끈을 묶던 상우가 문득 옆에 수납통을 바라보며 동작을 멈추더니 손을 뻗어 낚싯바늘이 생선 올리듯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렸다. 분홍색 종이였다. 동시에 해옥은 팔짱을 풀었다. 상우는 되감기를 하듯 종이를 수납통에 넣고 신발끈을 풀었다. 해옥의 입에서는 이가 부딪히며 타자기 소리를 내었다. 상우가 신발을 벗다 말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답신 메시지를 작성하며 상우가 나직이 말했다. 장석윤 일주일 전 자살. 살 소리와 핸드폰 폴더가 닫히는 탁 소리와 겹쳤다. 해옥은 상우가 손을 넣었던 수납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온갖 자책과 후회와 절규가 머릿속을 휘감았고 한편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상우가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고개만 돌려 해옥을 쳐다봤다. 아무 표정 없이. 너 했냐?